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1월 12일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6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1차 지원 계획 공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또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런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부안 기준으로 예산만 해도 652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와, 이거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죠.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공고문을 딱 펼쳐놓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만을 위한 그런 맞춤 가이드처럼요. 네, 맞습니다. 이 혁신 바우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금하고 기업이 내는 돈, 그러니까 기업 분담금을 합쳐서 온라인 포인트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기업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바우처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원 한도는 좀 달라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공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다양한 바우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지, 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놓치기 쉬운데 하는 그런 유의사항까지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인데요. 특히 가장 많은 기업이 해당될 것 같은 일반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이건 3년 평균 매출액이 140억 원 이하인 소기업만 가능하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다른 종류의 바우처는 이 기준이 또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 종류별로 그 매출액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외로 여기서 좀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하고 거래가 좀 어려운 기업, 신용상 문제라던가 그런 불량거래처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물론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중진공 같은 데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처럼 이 기업은 정말 다시 일어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세금을 체납한 기업, 대표자 포함해서요. 현재 사업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도 당연히 안 되고요. 사행성 게임기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혁신 바우처 사업의 운영기관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 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좀 둔 느낌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외 조건들이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려는 서비스 내용이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거나 지금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복수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도 혁신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기업도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 과거에 이 사업을 벌써 5번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꽤 많으니까요. 공고문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 뒤에 다룰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또 별도의 제외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와, 정말 신청하기 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필수겠네요. 그냥 제조업 중소기업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약간 까다로워 보이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바우처 종류별로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크게 일반, 중대재해 예방, 탄소 중립 경영 혁신, 그리고 재기 컨설팅 이렇게 4가지라고 하셨죠. 제일 기본이 되는 일반 바우처부터 시작해보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년 평균 매출액 14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이 대상이고요. 네, 일반 바우처는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분야, 그러니까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지원합니다. 먼저 컨설팅 분야를 보면요. 경영 전략이나 기술 로드맵 수립 같은 기본적인 컨설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주세죠. 인공지능 전환, AX나 디지털 전환, DX 관련 컨설팅은 지원 한도가 훨씬 높아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만큼 정부가 이 AX, DX 전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AX, DX 컨설팅 지원 한도도 눈에 띄게 높네요. 기업들이 이 미래 기술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술 지원 쪽은 어떤가요? 기술 지원 분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을 돕는 쪽인데요.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은 최대 3천만 원,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 같은 시스템 구축이나 아니면 안전 관련 시설 개선 같은 것들, 이건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는 최대 1,500만 원, 또 각종 국내외 인증을 따거나 시험 분석을 위한 연구 장비 활용 같은 것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CI, BI 개발 같은 디자인 브랜드 지원,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광고 집행 같은 홍보 광고 지원이 각각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모든 메뉴 중에서 기업이 필요한 걸 골라서 그릇에 담듯이 총 정부 지원금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이 지원금을 100%다 받는 건 아니고 기업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주요한 도구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장 영세한 연평균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업은 정부가 85%를 지원하고 기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3억 초과 10억 이하는 정부 75%, 기업 25%, 10억 초과 50억 이하는 정부 65%, 기업 35%, 그리고 50억 초과 140억 이하는 정부 45%, 기업 55%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기업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5%에서 최대 15%까지 정부 지원 비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반 바우처는요, 2026년 7월 말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행하는 융복합 컨설팅은 조금 더 여유를 줘서 9월 말까지고요. 신청할 때는 당연히 사업계획서,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들,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하고요. 평가는 일단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AI를 활용한 진단이나 전문가가 직접 나가보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서류 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최종 선정은 지역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매출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고 또 지역별 우대도 있고 사용 기한까지 잘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자,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목적의 지원인지 딱 감이 오는데요. 이건 제조업 중소기업이라면 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 바우처와는 달리 140억 초과 기업도 해당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일반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년 평균 매출액 145억 원 초과 기업 중에서도요. 1,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까지는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잖아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거죠. 이 바우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최소 1,000만 원,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이 컨설팅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해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뭔지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장비 사고 이런 데만 쓸 수는 없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체계를 먼저 갖추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필수 컨설팅 외에 기술 지원 분야에서 추가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위험한 기계에 부착할 안전장치 같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 감지 시스템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또는 안전 관련 인증 취득이나 시험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각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선택하는 이 기술 지원 내용 역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큰 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일반 바우처와 비슷한 기준을 따르는데요. 다만 새롭게 포함된 140억 원 초과 1,800억 원 이하 기업 구간은 정부 지원이 40%, 자부담이 60%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좀 높죠. 바우처 사용 기한은 일반 바우처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2026년 9월 말까지 주어집니다. 신청서리나 평가 절차는 대체로 일반 바우처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필수 컨설팅과 맞춤형 기술 지원의 조합이라 실질적인 현장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우처로 넘어가 볼까요?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입니다. ESG 경영이 워낙 화두가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역시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특히 고탄소 배출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고 나와 있군요.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니까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에 보면 고탄소 배출 10개의 업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뭐 1차 금속, 자동차 부품, 시멘트 같은 비금속 광물, 섬유, 고무 플라스틱, 문료, 펄프 종이, 정유, 화학, 금속 가공 제조업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업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바우처 역시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처럼 필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인데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하고 또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기술 지원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저전력 설비 부품 개발 같은 시제품 제작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뭐 폐열 회수 시스템 도입 같은 시설 구축 또는 저탄소 관련 인증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지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다른 바우처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하고 사용 기한 2026년 9월 말까지인 것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와 동일하고요. 평가 절차에서는 서면 평가 외에 기업의 탄소 감축 역량을 평가하는 탄소 역량 평가라는 게 추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탄소 업종에 속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압박을 좀 느끼는 기업이라면 정말 솔깃한 지원이겠네요. 필수 컨설팅과 기술 지원 한도도 꽤 넉넉하고요. 특히 그 탄소 역량 평가라는 절차가 있다는 건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감축 역량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재기 컨설팅 바우처. 이름에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대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우처는 그야말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진로제시 컨설팅이고 다른 하나는 회생 컨설팅입니다. 진로제시 컨설팅은 말 그대로 앞으로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재창업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세무, 노무 같은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회생 컨설팅은 조금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단하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돕는 프리회생 지원, 실제 법원에 회생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회생 컨설팅, 개인 사업자를 위한 개인 회생 절차 지원,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를 지원하는 워크아웃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회생, 프리회생, 워크아웃은 최대 3천만 원까지고요. 개인 회생은 최대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세분화된 지원이네요. 다른 바우처들하고 다른 점도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이 이 바우처에만의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둘째,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이게 큰 차이죠.
셋째, 정부 지원 비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로 제시하고 개인 회생은 정부가 90%를 지원해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회생, 프리회생, 워크아웃 컨설팅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율이 매우 세세하게 나뉩니다.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67%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공고문에 있는 해당 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바우처 사용 기한도 진로 제시는 2026년 11월 말까지, 회생 관련 컨설팅은 무려 2027년 10월 말까지로 다른 바우처보다 훨씬 깁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래은행 같은 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으면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아,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정말 특수성이 강하군요. 수시 모집에다가 복잡한 자부담 비율, 또 긴 사용 기간까지. 해당 기업들은 정말 공고문 정독이 필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바우처 종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우처들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혁신 바우처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www.ssmib.com인데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회원가입할 때 하고 또 실제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 말하는 거죠. 이게 둘 다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미리 발급받거나 갱신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감 일정입니다. 일반 중대재해 예방 탄소 중립 바우처는요. 바로 오늘 2025년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12월 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그냥 닫혀버리니까 절대 추가 접수가 불가능해요.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모집하니까 이 점은 다릅니다. 참고로 내년 2026년 2월 이후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성장 바우처에 한해서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가령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은 것들. 이거는 혁신 바우처 플랫폼 안에 있는 원클릭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우처 종류나 기업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고문에 있는 제출 서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용이고 마감 기한은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동인증서가 2개나 필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이나 사업 수행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이것만은 꼭 하는 유의사항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렵게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그 후에 협약을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2027년 혁신 바우처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청 단계부터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정해진 기간 안에, 보통 50일인데요. 이 안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역시 다음의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거죠. 셋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완료 후에 결과 보고는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받기로 한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고 기업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바우처는 승인받은 서비스 항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요. 해당 사업 참여 제한은 기본이고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참여까지 제한되는 등 매우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바우처 지원금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VAT는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들을 내용이 없네요. 선정 후에 포기하거나 계약이 지연되면 페널티가 있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산도 잘 해야 하고 중복 지원이나 부정 사용은 절대 금지고 그리고 부가세는 또 별도 부담이란 점까지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명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오늘 2026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1차 공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조 중소기업이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라는 거죠. 특히 단순히 일반적인 혁신 지원을 넘어서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이나 탄소 중립 대응, 그리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 지원까지 이렇게 세분화된 메뉴를 제공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바우처의 신청 마감이 12월 2일로 정말 코앞이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우처 종류마다 지원 대상, 세부 프로그램, 정부 지원 비율, 사용 기한 등등 모두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공고문을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상황에 어떤 바우처가 가장 적합할지, 자격 요건은 충족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 지원 비율과 연동되는 기업의 자부담금은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중대재해 예방, 탄소 중립 바우처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1357, 이게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3655로 하시면 되고요. 재계 컨설팅 관련해서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역별 담당 부서나 중진공 제도약 성장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나 서류 제출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02-3771-1100으로 연락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이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넘어서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지원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AX, DX 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탄소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 혹은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인 진단과 회생 전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업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장 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키워드들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지금 당장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